오반기를 다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딱 뽑았는데 초록색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뽑았는데 또 초록색이 나와. 또 이렇게 오반기 딱 했는데 또 초록색이 나온 거야. 막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진짜 무슨 영화에서나 보던 그 식칼 같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신점을 보고 왔는데 제가 신점을 옛날에 한번 본 적 있어요. 한 5년, 6년은 좀 더 됐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제가 후기를 들었을 때는 진짜 용하다 이래가지고 제 추천을 받고 간 데였거든요. 근데 저랑은 막 그렇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점에 그게 있어. 나랑 맞는 곳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막 엄청 용하다 어쩌다 해도 내가 돈을 주고 가봐야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가 이게 딱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 나한테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별로 용하지 않다고 느낀 걸 수도 있어. 제가 그때 대학교 졸업할 시즌쯤이었는데 그때 거기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너는 다른 거를 다시 배워야 된다. 어차피 그걸로 전공을 살려가지고 회사를 가봤자 잘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긴 했어. 실제로 졸업을 하고 건축사무소를 가가지고 뭐 했는데 1년 안 돼서 나오긴 했잖아요. 그거는 맞았어. 근데 그때 저한테 너는 뭐 공무원을 해야 된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저한테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제가 느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듣기 싫은 소리여가지고 내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랑 안 맞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신점을 또 보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 신점은 내가 이제 그런 생각했어. 신점을 딱 보고 나오니까 그래 진짜 신점은 존재한다. 신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맞아요. 진짜 너무 신기한 거야. 여기가 이제 이 동네에서 2위 하는 데더라고요. 근데 또 알고 보니까 1위는 제가 간 그곳의 신누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한 패밀리야. 아무튼 이제 그 2위 하는 집으로 갔었는데 사실 이제 신점이라 그러면 약간 무섭고 무거운 그런 분위기를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쫄아가지고 저희 언니를 같이 데리고 갔어요. 이제 그분은 오방기라고 해가지고 그 깃발 색깔 있는 깃발들 이렇게 막 그 말아가지고 이렇게 탁 뽑고 부채랑 막 방울 이렇게 막 아무튼 약간 그런 거였어. 오방기를 뽑아가지고 점사를 보시는 이제 그런. 사실 나도 정확히 몰라. 뭐 어떤 시스템인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오반기가 있었다. 보통 이제 사주를 본다 그러면 내 이름,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막 이런 거를 다 불러주는데 신점은 진짜 신점인가 봐. 내 이름이랑 생년월일까지만 딱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드렸어. 같이 보고 싶은, 같이 생년월일 넣어보고 싶으신 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뭐 궁합 같은 걸 보는 거예요? 궁합이 아니라 본인 거 봐주면서 겸사겸사 뭐 가족들 뭐 어떤지 뭐 이런 것도 봐주고. 그러면은 여러 명 더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제한으로. 왜 그러냐면 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뭐 가족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뭐 무당이 아니라 딴 걸 했어야 됐는데 무당이 돼버렸잖아. 그럼 이 요인은 누구 걸까? 부모님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이제 부모님한테 내려오는 문제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건강, 가족력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적는 겁니다. 어쨌든 내 팔자를 보는 거지만 주변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팔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 것도 이제 곁다리로 같이 보는 거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 거를 보면서 이제 저희 언니 거 그리고 저희 부모님 거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봤어요. 근데 그건 있었어. 처음에 이제 부모님 생년월일 이렇게 적을 때 음력인지 양력인지 막 이런 거 언니랑 얘기하면서 근데 이거지 않아? 저거지 않아?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헷갈려 하니까 이게 막 엄청 정확하지 않아도 된대. 이거 생년월일 틀려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는 뭐 하려고 적는 거예요. 이런 생년월일 가진 손님이 있으니 점사 봐주세요 하는 거지 뭐 제가 알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부채랑 이렇게 방울이랑 막 이렇게 막 딸랑딸랑딸랑딸랑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좀 무섭더라고. 그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하는데 귀에서 약간 이명처럼 여기가 막 딱 이렇게 딸랑딸랑 하고 나서 이게 정보가 딱 입력이 됐을 거 아니에요? 뭔지 모르겠어. 뭐 신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어떤 고민인지 따로 말씀을 먼저 안 드렸어요. 자, 삼재예요. 근데 이번에 삼재 영향 없어. 복삼재예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화로는 작용해요. 변화. 자꾸 나한테 기회가 들어오고 협업이 들어오고 나한테 제안이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런 변화들이 좋냐 안 좋냐를 고르면 다 좋습니다. 내년부터는 진짜 큰 운에 접어들겠구나. 그 기로에 서 있네. 오반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막 한 두어 번인가 뽑으셨어. 그러고 나서 전반적으로 뭔가를 막 설명을 해주시다가 마지막으로는 나한테 이제 오반기를 뽑으라고 하더라고. 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나머지 자기가 제거해서 가져간다 해가지고 오반기를 두 개 딱 잡고 있었어. 그래서 딱 빼가지고 봤는데 왜 자꾸 일 얘기만 나오지? 이거는 진짜 일로 대성할 운. 일로 내년에는 크게 재수 본대. 근데 내 인생의 고민은 일과 돈밖에 없거든요.
내 고민은 그게 다였어. 일, 직업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일 얘기가 나오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길래 내 고민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구나 생각 들었어요. 뭔 사업자도 아니고 뭐 직장인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데 아, 따로 하기도 하고. 직업 잘 골랐네. 그래요? 응. 뭔가 나를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느꼈던 게 약간 예민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내가 먼저 얘기를 꺼내지 않으면은 말을 좀 가려서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하나를 딱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더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근데 너가 얘기를 하니까 내가 더 얹어서 얘기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 그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그 고민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악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악플에 대한 스트레스가 옛날에 악플 처음 달렸을 때부터 그냥 꾸준히 있었어요. 악플이 달리면 제가 자꾸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자꾸 개선을 하려고 한다던가 뭔가 내 고칠 점을 자꾸 찾아. 기분 나빠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악플이 왜 달렸을까를 자꾸 고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영상을 만드는데도 약간 영향이 많이 가고 아무튼 이제 뭐 얘기하자면 너무 복잡한 나의 어떠한 그런 심경이 있었어. 근데 그거를 불과 며칠 전에 깨달으면서 그래 X가라 약간 이런 마인드를 제가 불과 얼마 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원래 내가 나대로 살았던 게 너무 좋았는데 내가 난데 내 말이 다 맞는데 최소한 내 말이 틀렸더라도 네 말보단 맞아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진짜 재수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그랬어. 그런 사람들 내가 악플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될 말조차도 내가 안 하고 살아왔던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불과 얼마 전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깨달음을 얻었던 거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는 거야. 점점 이게 뭔가 발가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들면서 뭔가 악플 내용도 보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느꼈어. 아닐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느꼈어. 그런 얘기들을 점점 하다 보니까 좀 신뢰가 갔던 것 같아. 뭐 직업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네가 지금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걸 너무 막 일을 벌려놓지 말고 이렇게 이거를 더 열심히 한달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머릿속에 또 갖고 있던 그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너가 뭐 이것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저것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도 내가 하고 싶은 거고 이것도 내가 하고 싶은 거고 뭐 예를 들어서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너무 의미심장한 거야. 뭐 내가 진짜 소름 돋았던 포인트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영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사적인 내용이어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 진짜 미안해요.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얼마 없어요. 너무 사적인데다가 내 얘기도 아니야. 우리 가족 얘기 아니면 내 다른 친구 얘기 이런 거여가지고 영상에서 이거를 함부로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신기한 축에도 안 껴. 진짜 소름 돋는 거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너무 답답해.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내년에 진짜 잘 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내년에 잘 되면은 이 영상이 예언하는 영상이 되겠죠? 저한테는 뭔가 딱히 안 좋은 얘기를 할 게 없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사주를 보거나 해도 막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긴 했었거든요. 뭐 그냥 좋은 시간에 잘 태어났나 봐. 다양한 이야기들을 막 해주셨지만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기에는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런 얘기 참 제가 그동안 똥차들만 만났대요. 내 커리어에 도움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만나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웃어요? 네, 아니요. 아는 바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똥차고 막 성격 이상하고 막 어쩌고 약간 그 진짜 나쁜 애들을 만났다 약간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한테 정말 안 맞는 사람들을 만났다 이런 얘기 이신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이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월 빨아서 그런가?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알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의 이렇게 모습이 보인다면 내가 얼굴로만 만나지는 않았다라는 것도 아실 텐데? 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했지만 어쨌든 얼빠인 건 맞으니까 제가 또 연애를 할 때 모성애가 있대요. 근데 좀 그런 편이긴 해. 왜냐면 난 연하들만 만났거든. 내가 연상 로망이 한동안 있었는데 연상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만난 연하들은 뭔가 좀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었어. 내가 할 줄 아는 게 많은 걸 수도 있는데 아니 왜 이걸 모르지?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모든 연하를 만날 때마다. 연하라서 그랬던 것도 아닐 수도 있고 모르겠어. 내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 만나본 건 아니니까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모성애가 있어가지고 약간 호빵맨 대가리 똑 떼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듯이 그런 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대. 근데 뭐 그러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막 희생하고 살신성인하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다 해줬던 것 같아. 이건 좀 어릴 때 얘기긴 한데 뭐 통장에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저축을 해야 되는지 조차를 모르는 약간 그런
애들도 있었고 아무튼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누군가를 저격하는 영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뭐 그랬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나한테 하등에 득이 될 게 없는 그런 연애를 했다. 약간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연애를 하게 되면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거나 내 조력자가 되거나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내 커리어에 방해가 되는 그런 연애들을 많이 했대요. 그럼 만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보통 남자가 나한테 잉 모기처럼 이렇게 탁발대를 꽂는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내가 항상 살면서 항상 느껴왔던 것들을 이제 막 그렇게 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이것도 사실은 내가 다 느끼고 있었어. 연애를 시작하면 갑자기 내가 잘 되던 일이 또 끊겨. 근데 헤어지면은 갑자기 엄청 큰 일이 딱 들어와. 근데 그걸 내가 살면서 점점 더 크게 느끼다 보니까 나 혼자의 삶에는 도움이 그다지 되지 않는다는 거를 제 살면서 계속 느끼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랑 안 맞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연애가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산 지가 꽤 됐거든요.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사실 크게 들지도 않고 크게도 아니야. 그냥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 자체도 잘 들지도 않고 이제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이제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연애를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싶어도 참아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내가 일이 잘 풀릴 때쯤이면 항상 남자분이 뒷전이야. 내 커리어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싹을 자르는 운이 들어와. 내가 억지로 누군가랑 잘해보려고 해도 어차피 안 된다는 거야. 그렇대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나는 연애보다는 일인 거지. 근데 제가 추구하는 가치관 자체도 이제 그게 맞기도 한데 태어나기를 그냥 그렇게 태어났대요. 너무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만 쭉 살면 된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생각하던 거랑 이제 부합이 되면서 오히려 좀 다행이다. 납득이 가니까 다행이다. 잘 됐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좀 마음이 좀 편해졌어. 그 얘기 듣고. 요사주는 내년 한 해 동안은 진짜 독고다예요. 나 혼자서 좀 감내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정작 내 마음 털어놓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내년은 유난히 그래. 제가 그래서 그러면 저 평생 혼자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그건 아니래. 근데 나는 결혼을 또 늦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그 얘기 하셨다. 팔자가 이제 그런 게 있대요. 살다 보니 어쩌다 이렇게 되는 팔자가 있고 그냥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팔자가 있고 그런데 나는 후자래. 그래서 나는 어쨌든 결혼은 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돌린 축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약간 그거 있었어. 뭐 살러 가거나 뭐 여행 가거나 그럼 어떤 나라가 잘 맞냐 그랬는데 섬나라가 잘 맞대요. 근데 진짜로 내가 이번에 스리랑카 갔다 왔잖아요. 근데 스리랑카 갔다 오고 나서 조회수가 엄청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섬나라가 나한테 잘 맞나 봐. 그래서 섬나라라고 하면은 뭐 일본, 대만 그런 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있었다. 이거는 나만 소름이 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만 봤기 때문이지. 뭔 일 있었냐면 언니랑 같이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약간 되게 막 드립도 많이 치고 재밌으셔. 그러니까 뭔가 말씀하실 때마다 진짠가 장난인가? 라는 약간 의미심장한 그런 순간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막 궁금한 거 없냐고 계속 막 다 물어봐도 된다. 아무거나 물어봐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언제 무당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알죠? 원래 무당이 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렇게 신기가 약간 싱싱해가지고 점사를 진짜 잘 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가 팡팡한 거지. 그분도 좀 그랬던 것 같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막 뭔 얘기하다가 제가 귀신도 본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귀신도 보시냐고, 귀신 자주 보냐 이제 막 얘기했더니 원래는 이제 귀신이 안 보였었는데 그 일을 하시면서 귀신이 보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자기 귀신 봤을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주무질일 뻔했다면서. 처음엔 너무 무서웠대요. 근데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뭐가 보이나 보다 하면 막 그냥 너무 일상인 거지 지금은. 이제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뭐 지금 이렇게 있어도 뭐 언니분 뒤에 뭐가 보인다고 해도 뭐 말해주거나 뭐 굳이 그러진 않아요. 그냥 이따 가실 때 가볍게 한번 전해드려야겠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굳이 그걸 뭐 얘기하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 거지. 진짜 보이는 건가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약간 그런다고 했었어. 예를 들어서 뭐 뒤에 뭐가 있어. 그분의 뭐 조상님이 오셨어. 조상님한테 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했는데 조상님이 뭐 없다 그러면은 뭐 굳이 그거를 그 사람한테 전하진 않는데요. 뭐 조상님이 오셨다 이런 얘기 하진 않는데요. 굳이 무서워하니까 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했는데 뭐 이런 말 좀 전해주세요 하면은 지금 이렇게 전해달라고 하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다가 나중에 다 끝나가지고 가려고 이렇게 딱 일어났어요. 가려고 이제 신발까지 다 신고 이렇게 문 앞에 딱 서 있었어. 근데 그분이 갑자기 참 잠시만요 하면서 언니한테 잠깐 있어보라는 거야. 그래서 안에서 오방기를 이렇게 딱 들고 오시더니 언니한테 이렇게 팔 벌리고 이렇게 잠깐 있으래. 뭐 몸에 안 닿아요? 하면서 오방기를 이렇게 언니 주변으로 이렇게 허리 뭐 아무튼 이제 이렇게 막 돌리고 나서 뭔가 이렇게 막 천에는 약간 쓰듯이 뭔가 이렇게 막 해. 근데 나는 옆에서 그냥 보고만 있었어. 그거를 너무 찍고 싶었는데 이걸 찍어도 되나 싶은 거야.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찍지는 못했고 그러고 나서 오방기를 다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말더니 오방기를 다시 이렇게 딱 뽑아요. 한 번 뽑으면 2장씩 뽑거든요. 근데 오방기 하나가 초록색이 나온 거야. 초록색
초록색이었을걸요? 초록색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초록색이라고 쳐. 그러면은 딱 뽑았는데 초록색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고 그거를 한 번 더 했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또 뽑았는데 또 초록색이 나와. 잠시만요 하면서 안에 또 들어가가지고 천 같은 거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천 같은 거였는데 색깔 여러 장 있는 뭐 아무튼 그거를 언니 앞에서 이렇게 막 쫙쫙 찍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 눈앞에서도 쫙 찍고 언니 밑에서도 쫙 찍고 막 이렇게 쫙쫙 찢어.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오반기 딱 했는데 또 초록색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초록색이 안 좋은 의미였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그 진짜 무슨 영화에서나 보던 그 칼 있잖아요. 식칼 같은 식칼인지 막 이렇게 생긴 칼 있잖아. 이렇게 생긴 칼 뭔지 알죠? 그게 약간 녹슨 것처럼 좀 투박하게 생긴 칼이었어. 칼 두 자루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막 챙챙 이렇게 막 하시더니 그것도 몸에 안 닿는다고 하면서 언니 몸 뒤로 이렇게 막 이렇게 딱 돌려. 그래서 그거를 한 몇 바퀴 이제 딱 돌려. 뭔가 의식을 그러도 막 했어.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딱 뽑았는데 그제서 이제 초록색이 안 나온 거야. 그때는 이제 태극기가 또 나 자신을 상징하는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었는데 뭐 아무튼 정확하게 기억 안 나고 어쨌든 긍정적인 의미였어요. 근데 탁 했는데 태극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혈색이 돌아왔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언니 얼굴 딱 봤거든? 근데 진짜 이거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원래는 언니가 그때 생얼로 가가지고 얼굴이 그냥 하얀색이었어요. 밀가루색이었어요. 근데 그거 딱 하고 나니까 언니 얼굴 딱 봤는데 언니 얼굴이 약간 살구색 그 핏기 도는 붉은색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색깔이 딱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기분 탓인가? 뭔가 이제 싶은 거지. 이걸 찍어놨어야 내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내가 평소에 보던 언니 얼굴 색깔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언니가 원래 얼굴이 그냥 좀 창백하고 하얗고 약간 밀가루떡 같은 그 모찌모찌한 그냥 그런 색깔이거든요. 근데 얼굴 색깔이 볼터치한 것처럼 이렇게 붉어졌었어. 입술도 약간 색깔 딱 돌아오고 그래서 진짜 기분 탓인가? 아니면 진짜로 뭔가 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뭐 증명할 길이 없어. 그때 언니 얼굴을 본 사람이 그 무당분이랑 나밖에 없잖아.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나오면서 그 생각했지. 아까 뒤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장난처럼 말씀을 하셨던 게 장난이 아니라 진짜 있었구나. 뭐가 있었을까. 어쨌든 제가 신점을 보러 간 거지만 언니도 생년월일이랑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언니도 되게 간단하게 봐주셨어. 그러니까 혹시나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궁합은 이게 따로 차지가 되는 것 같은데 보통 신점 같은 경우는 보통 플러스 원으로 같이 누군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디테일하게는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까운 사람 같이 가고 싶은 가족들 있으면 신점 볼 때 하고 한 번씩 데리고 가세요. 어쨌든 이게 신점이 진짜 참 신기한 게 그냥 철학원인가? 아무튼 이제 진짜 그냥 사주를 보러 갔을 때는 생년월일 태어난 시 해가지고 무슨 뭐 책 펼쳐가지고 한자 같은 걸 이렇게 다시 따라 적으시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생년월일이랑 이름만 딱 보고 뭐 따라달랑 하고 나서 그거를 뭐 내 성격이랑 뭐 가족 관계 같은 거랑 다 그냥 읊어버리시니까 이거는 너무 신기한 거야. 진짜 뭐가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게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들 하셨어요. 진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중에서 이제 부모님 얘기가 또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뭐 이러셨네 저러셨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둘은 잘 맞는데 이렇게는 잘 안 맞아 약간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것도 너무 가족이 아니고서는 잘 알 수 없는 건강 관련해서도 제가 뭐 크게 아프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잔병치레 이런 게 좀 있고 이제 어떤 기관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문제가 이제 종종 생기는 문제인가 봐요. 그래서 그 문제는 과거에 제가 한번 그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고 아무튼 이제 뭐 너무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어쩔 수 없어. 미안해요. 근데 사실 이 신점이라는 게 나를 얼마나 잘 때려 맞추는지 얼마나 내 과거를 정확하게 짚어내는지 이게 궁금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좀 더 원활하게 해결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의미로 저는 신점을 보러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내 미래 상담 정도라고 나는 생각을 해. 물론 신점 보러 가가지고 신점이니까 나를 때려 맞추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고 하지. 그치만 나를 때려 맞추면 그건 재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나의 과거를 다 맞추고 나를 온전히 파악해주신 상태에서 내 미래까지 이렇게 내다보고 정확하게 맞춰주시면은 얼마나 이게 속 시원하고 재밌어. 내 미래가 맞길 바라면서 이렇게 막 듣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게 내 과거를 정확히 맞추면은 내 미래도 그만큼 맞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과거를 얼마나 잘 맞추는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재미 요소로 또 가버린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 얘기도 했다. 내가 쎄함을 잘 느낀대. 내가 쎄함을 잘 느끼는데 그거를 내가 좀 무시를 하고 산다는 거야. 제가 첫인상으로 사람을 좀 파악하고 사람을 좀 가려서 만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보통은 내가 첫인상에서 별로다라고 했어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왜 괜찮은 사람인데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맞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100% 내가 첫인상이 별로야 해가지고 다 나쁜 놈 이게 아니라 대체로 제가 그런 식으로 걸렀던 그런 식으로 멀리했던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그게 맞았던 경험들이 좀 많다. 이건
아니 뭐 그렇습니다. 점점 목이 아파가지고. 아무튼 근데 제가 신점을 사실 어떻게 보러 간 거냐면 신점 예약하는 어플이 있어요. 근데 그 어플에서 그 협찬 제안 내용이 릴스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협찬을 받았는데 뭔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사적인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소름 돋는 포인트로 뭔가 영상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제 유튜브니까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릴스는 그런 짧은 시간 안에 매력 포인트를 끌만한 그런 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다른 곳에 한번 재방문을 또 해보시는 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도 다른 곳에 다시 또 한번 이렇게 가게 됐고 근데 제가 이번에 갔던 것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거는 뭐 리뷰를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겪었던 신기한 점들을 그냥 나열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공유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